하이! 오늘은 화장을 하다가 지금 화장을 하면서 썰을 풀면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지금 피부 화장만 하다가 카메라를 켰고요. 저의 어린 시절 어이없는 썰 탑 3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눈썹을 그리겠습니다. 이니스프리 어쩌고. 제가 첫 번째 풀 썰은 우리들은 멋진 남자라는 썰인데요. 이게 무슨 썰이냐면 한 초등학생 저학년이었을 거예요. 그때 이제 어린이날이라고 해서 부모님이 저랑 저희 오빠를, 친오빠를 데리고 무슨 이제 어린이 행사하는 데를 갔어요. 뭔가 부스를 이렇게 각각 부스를 운영하면서 거기서 뭔가 행사를 하고 뭔가 체험할 수 있게끔 이런 활동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떤 곳에 유독 사람이 엄청 바글바글 모여 있었고 엄마가 거기를 보더니 거기에 연예인이 왔다 하는 거죠. 그 어린 나이에 제가 알던 연예인은 뭐 2PM, 뭐 샤이니 이런 분들밖에 없었는데, 이제 엄마가 연예인이 왔다 하길래 저도 되게 신났죠. 연예인? 누구지? 신나서 룰루랄라 엄마를 따라갔는데 진짜 정말 죄송하지만 처음 보는 분이었어요. 이걸로 아이브로우 마스카라를 해주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유행했던 드라마가 있어요. 주몽이라는 드라마인데 엄마가 주몽에 나온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주몽의 배우는 대한민국 만세 아버지인 송일국 씨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니고 다른 배우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부스에 앉아서 이제 애기들이 이렇게 책을 가져오면 거기다 뭔가 사인을 해주는 그런 간이 사인회 이런 게 있었나 봐요. 쉐딩을 하겠습니다. 사인을 해주시고 계셨던 거죠. 근데 거기가 뭔가 책과 관련된 부스여서 옆에 책더미가 막 이렇게 이만큼 쌓여있고 책을 무료 애기들이 집어다가 그분한테 가져가면 그분이 책 앞표지에다가 이렇게 사인을 해주시는 그런 사인회였어요. 엄마가 저 그걸 보더니 저랑 오빠한테 너네도 가서 지금 사인을 받아와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사인을, 연예인이라고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사인을 받으러 갔어요. 가서 거기에 이제 책 더미가 막 이만큼 쌓여 있었는데 그 바구니에서 책을 일단 하나 집어야 했었어요. 근데 저희 오빠랑 제가 이미 그곳에 도착했을 땐 이미 책이 거의 없었어요. 늦게 갔나 봐요. 그래서 책이 얼마 없는 상태에서 책을 고르려고 하니까 이미 오빠가 저보다 책을 한 권 더 먼저 가져가서 저 갔을 때는 거의 한 3-4권밖에 안 남아있었나? 진짜 책이 몇 권 없었거든요. 되게 어린 마음에 조바심이 든 거죠. 나 이러다 사인 못 받으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진짜 개쫄아가지고 진짜 가장 눈에 띄는, 가장 색이 다채로운 책을 하나 골랐어요. 가장 화려해 보이는 연두 색깔 책이 있길래 그걸 바로 골라가지고 사인을 받으러 가는데 책을 제가 딱 내밀었어요. 내밀었는데 그 배우분이 저를 한번 보더니 좀 약간 이런 표정을 지으시는 거죠.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배우분이 이렇게 사인해주시고 감사합니다 해서 받아가지고 쫄래쫄래 책을 들고 엄마한테 엄마 사인 받았어 하고 갔는데 엄마가 제가 가져온 책을 보시더니 너는 무슨 이런 책을 가져왔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도 그제서야 뒤늦게 책 커버를 봤어요. 그 책 제목이 뭐였냐면 우리는 멋진 남자라는 책인데 이게 제목만 뭐 그런 게 아니라 멋진 남자가 되기 위한 가이드북이라는 책이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그런 책은 처음 봤는데 내용도 9살에서 17살인가? 그 사이에 남자들을 위한 사춘기 남성 친구들을 위한 어떤 뭔가 궁금증을 해결해주는 모든 것에 대한 그런 책이었어요. 수염이 자란다 하는 뭔가 신체 변화적인 그런 내용도 담겨져 있고, 아니면 뭐 이성 친구가 어쩌고 저쩌고 또 막 축구 선수가 되는 법 막 이런 거 적혀 있는 거죠. 저는 그 책을 그때 가져오고 나서 읽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도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왜 내가 이런 책을 가져왔을까? 정말 나에게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을 이 책을 내가 왜 가져왔을까? 그래서 얼마나 제가 마음이 급했으면 그런 책을 가져왔을까? 어린 마음에 어떻게든 사인을 받아보겠다고. 네, 그래서 그 책은 한 번도 읽지 않고 결국 버렸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클리어과 섀도우를 발라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썰은 혼자 경도한 썰입니다.
여러분 경도가 뭔지 아시나요? 경찰과 도둑이라 해가지고 몇 명은 경찰, 몇 명은 도둑? 그래서 경찰이 도둑을 잡는 그런 게임인데 도둑들은 이제 숨어 있는 거죠. 그 경찰들을 찾는 그런 게임입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초등학교 때 진짜 많이 했어요. 특히 저희 아파트, 제가 살던 아파트에 이제 야시장이 열리면 그날은 이제 저녁에 다 같이 애들끼리 만나서 남자애들, 여자애들 다 섞여서 경도를 하는 날이었던 거죠. 이제 야시장이 열렸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경도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만나서 경찰 몇 명, 도둑 몇 명 이렇게 나눴고 전 도둑이 됐어요. 열심히 도망을 가서 저 혼자 보통 그거 하면은 경도하면은 좀 쫄려가지고 이제 친구랑 끼리끼리 다니잖아요. 근데 저는 독단 행동을 한 거죠. 어릴 때부터 되게 독립적인 아이여가지고 혼자 독단 행동으로 어떤 아파트 단지 건물 안에 들어가가지고 숨어 있었어요. 비상계단에. 처음엔 쫄려가지고 이제 비상계단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아무도 날 찾지 못하게끔 쪼그리 앉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또 좀 애들이 좀 잘 보이는 그런 위치에서 올려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위에서 계단에 숨어가지고 애들을 보고 있었어요. 경찰 애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근데 아무도 저를 찾으러 안 오는 거예요. 제가 또 숨어있는 데가 그 경찰 애들 본부가 있거든요. 이제 경찰 안에서도 본부가 있고 그 애들을 잡으러 다니는 애들이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본부에서는 이제 잡은 도둑들을 관리하는 그런 본부를 애들이 가지고 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본부가 잘 보이는 곳에 숨어 있었는데 거의 본부 바로 앞쪽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등잔 밑이 어둡다고 아무도 저를 찾으러 안 오는 거예요. 키스미 마스카라를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숨어 있는데 애들이 아무도 안 찾으러 오네? 그래서 개꿀이다. 애들이 어떻게 잡히는지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그렇게 해서 한 몇십 분이 지났는데 애들이 뭐 거의 다 잡혀가더라고요. 아직 안 잡힌 애들도 있긴 했는데 비상계단에 숨어 있다가 아무도 날 못 찾을 것 같아서 비상계단에 이렇게 창문이 있으면은 그걸 제가 열어놓고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보고 서 있었어요. 네, 바로 밑에 애들 경찰 본부가 있는데 아무도 위를 올려다보지 않는 거예요. 이거 아무도 날 못 찾겠는데?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오케이. 한 10분만 더 있다가 나가봐야겠다. 내가 자진해서 이제 나도 도둑인데 지친 거죠. 아무도 날 안 찾으니까. 저도 계단에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기다렸어요, 애들을. 혼자 핸드폰 게임하면서 혼자 기다리다가 창밖을 다시 봤어요. 본부가 사라진 거예요. 경찰 본부가. 그 잡혔던 도둑들도 다 사라졌고 그래서 뭐지? 본부가 이동을 했나? 그래서 조금 기웃거리면서 안 되겠다 해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서 두리번거렸는데 초등학생이 어디에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친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그때 그제서야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어디냐, 나 아직 안 잡혔다, 너 어딨냐 했는데 친구가 나 집인데? 친구가 집이래요. 이미 파했다는 거예요. 이미 끝났대, 게임이. 나 아직 안 잡혔는데 날 왜 아무도 찾으러 안 오냐. 이제 저녁 시간이 돼서 하나둘씩 엄마가 오라 해서 하나둘씩 갔대요. 근데 하나둘씩 가다 보니까 이제 어영부영 그냥 파한 거야. 다 같이 모여서 끝, 이게 아니라 그냥 한두 명씩 집에 가다 보니까 야, 그냥 우리도 집에 가자 이러면서 애들이 집에 다 간 거예요. 난 그것도 모르고 혼자 똥줄 타면서 기다리고 있던 거야. 들킬까봐. 너무 내향적으로 살았나 봐요. 제가 좀 외향적으로 살았어야 다들 날 기억했을 텐데. 네, 그랬다는 이야기. 메이크업과 헤어를 모두 다 했도다. 빠밤. 그럼 전 이제 나가보겠습니다. 빠이.